이 허준박물관은 허준 선생님께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서울 강서구에 설립된 2005년도에 설립하니까 15년 전이죠. 공립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에 국립, 공립, 사립, 대학 이런 종류의 박물관이 있는데 이건 지자체에서 강서구청에서 설립한 박물관이라서 공립박물관이 되겠습니다. 허준 선생님은 지금부터 약 한 470, 8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동의보감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아시아에서는 가장 유명한 의학서죠.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재가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보물 1085호로 지정됐던 것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좀 앞장서서 그 국보로 승격을 시켜달라 해가지고 현재 국보 319호로 승격이 된 아주 대표적인 의학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물관에서만 47년이 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한 1,500개의 그 박물관이 있는데 아주 종류가 그야말로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박물관에 근무를 하고 싶다 한다면 제가 아주 굉장히 선택을 잘하는 참 잘했다 후회하지 않을 거다 라고 강력히 추천할 수가 있는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분야가 학예사, 학예연구사라는 그런 직책이 있는데 대개 이제 우리나라의 미술사라든가 또 역사라든가 고고학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한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 외에도 뭐 아주 다양한 분야의 박물관이 많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공부를 했던 분들이 다 박물관에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평생 직업으로 갖는다면 우선 좀 차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자료를 옮기는데 뭐 덜렁덜렁 하다가 그냥 넘어져서 깨트릴 수도 있고 뭐 이러면 곤란하겠죠. 한번 깨트리면 복원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러니까 차분한 성격에 또 박물관은 아주 깊이도 있고 또 폭도 넓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박물관의 그 핵심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학예사가 약 한 5,000명 가까운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대개 석사학위 이상입니다. 한 80% 정도가 대학원을 나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또 성격은 좀 차분한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아주 또 귀한 거 또 이런 것들을 취급을 하고 또 우리 박물관만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박물관에 무슨 특별전이라든가 기획전이라든가 하면 가서 보고 미술관도 보고 무슨 과학관도 보고 다양한 박물관들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접할 기회가 많고 가볼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그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허준 박물관에는 허준 선생님을 대표하는 동의보감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은 현재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 국보로 보물로 되어 있던 것을 국보로 제가 이게 승격을 시켜놨는데 그 국보 동의보감의 첫 페이지를 확대해가지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많은 의학 서적을 집필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의학자로 우뚝 섰다. 동양의학 최고의 명의 허준. 1537년 경기도 김포군 양천군에서 태어난 허준은 처자라는 신분 때문에 의관의 길을 택하여 의학 공부에 전념하였다. 그의 나이 32세인 1569년 미양 유희춘의 천거로 모든 의원들의 선망인 내의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내의원에서 의술에 전념하던 중
15살인 광해군이 두창에 걸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의 병을 말끔히 치료했고, 광해군을 치료한 공으로 허준의 의술을 크게 칭찬한 선조는 정삼품 당상관의 품계를 이뤘다.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당시 허준은 선조의 의주 빈혈들에 동행하여 생사를 같이 함으로써 선조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다. 선조의 뜻에 따라 어의, 양예수 등과 함께 의서 편찬국을 설치하고 새로운 의서 만드는 일을 시작했으나 전쟁으로 중단되었다. 선조는 중단된 새로운 의서 편찬을 허준 혼자서라도 진행할 것을 용했다. 전쟁이 끝난 후 선조는 전쟁의 상처와 기근으로부터 백성을 구할 구급 의서를 먼저 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언해 구급방과 언해 태산지벼, 언해 두창지벼 등 언해본이 허준에 의해 완성되었다. 1608년 선조가 질병으로 죽자 허준은 수의로서 왕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배를 가게 되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하겠다는 일병으로 1년 8개월 유배 기간 중에도 허준의 의서 편찬에 대한 집념은 식을 줄 몰랐다. 1610년 허준은 14년의 노력 끝에 동양의학의 대표적인 의서를 할 수 있는 25권 25책의 고배로운 의서 동의보감을 마침내 완성했는데, 이는 그의 뛰어난 의학 지식과 우직한 충정이 빚어낸 결과였다. 1613년 드디어 동의보감이 간행되었다. 같은 해에 신창벽원방과 격역신방이라는 전염병 관련 의서도 간행되었다. 1615년 허준이 세상을 떠나자 광해군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정일품 고국 숙록 대부라는 자비를 내려 의관 역사상 최고의 지위를 그에게 안겨주었다. 불굴의 의지와 신념으로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픔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했던 양평군 허준. 백성을 위한 선조의 영혼과 당시 의학을 총망라한 이론과 의술을 바탕으로 탄생한 동의보감을 통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아끼고 보존해야 할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동의보감의 저자인 동양의학사의 길이 남을 의성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기념실 앞에 있는 여기는 허준 박물관을 상징하는 키워드, 지금으로 말하면 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시태그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허준 선생님, 그 다음에 허준 선생님 호박 구암이고요. 그다음에 의성 허준 선생님, 그 다음에 허준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인 동의보감, 그 다음에 국보 제319호 등, 그러니까 동의보감과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허준 선생님이 44년 동안 내의원의 어의로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책을 갖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책들이 바로 허준 선생님께서 지으신 다양한 책들입니다. 뭐 신참벽원방, 동의보감, 언해태산지벼 등 다양한 책을 지으셨습니다. 허준 선생님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30세 전에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록이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책에 유이춘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허준 선생님을 추천해줬다, 내의원에 추천해줬다는 기록이 나와서 그때 내의원에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의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의술에 뛰어나서 그 추천해주신 분의 부인을 치료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허준 선생님이 진료를 받고 병이 다 나아서 실력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어린이 체험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한의원에 딱 가면은 한의사가 어떤 거래요? 얼굴을 딱 보죠. 얼굴에 저 사람 혈색이 어떤가?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게 바로 망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허준박물관에서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정영입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전시 기획을 담당하고 있고 또 성인이나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기획하고 있고요. 또 여기 전시되어 있는 유물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예연구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하는 직업일 수가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큐레이터예요. 근데 큐레이터 하면 또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영어를 사용해서 큐레이터라고 사용을 하고, 박물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학예연구사를 줄여서 학예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박물관에서 연구하고, 그러니까 여기 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관리하고 연구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특별전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을 학예사라고 합니다. 박물관 전공 관련을 전공을 하면은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전공자가 아니다. 근데 이런 큐레이터나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준학예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학예사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뭐 고고학, 미술사, 뭐 인류학 이런 것들, 영어 이런 것들을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전공자고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를 했다, 전공을 했고 그러면 2년 이상의 그 박물관에서 경력 인증 대상 기관이 목록이 있어요. 거기 목록에 해당되는 박물관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3급 정학예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요 왼쪽에 이렇게 해서 한 1, 2cm 위에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딱 잡으면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맥이 탁탁탁 뛰는 게 느껴져요. 네, 느껴져요. 네, 그게 바로 맥 잡는 거라고. 한의원에서 손 좀 잠깐 내보세요 해서 맥을 잡잖아요. 여기를 잡는 걸 맥진법이라고 하고 맥 잡는 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집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쿵쿵 뛰는 그 느낌이 나요. 약간 그 맥이 뛰는 게 느껴져요. 신기해요. 네. 우리가 공부하다 눈이 너무 아파. 그럴 때 여기를 누르면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혈자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면 좋을 혈자리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혈자리 소개시켜주고, 내가 가끔 얼굴이 붓거나 허리가 아파. 그러면 요거를 누르면 돼요. 인증하는 얼굴이 퉁퉁 부었을 때 누르면 좋아요. 그래서 중하단은 소화가 잘 안 될 때 누르면 좋아요. 관원혈은 배가 아프고 변이 안 나올 때 누르면 좋아요. 아니지, 맞아. 관원혈. 나 변비. 근데 저번에 아파서 엎드려 있지 않았어? 체해가지고. 손도 너무 안 좋아서 계속 누르고 있었어. 중환. 이거 터치하면은 나온다. 배탈 났을 때는 어떤 처방을 하는지 이렇게 직접 한번. 옛날 사람들이 약초 따는 방법으로 약초를 따볼 거예요. 이제 삼각형으로 반 접으세요. 똑같은 종이도 다른 종이도 삼각형으로 접고, 이 약재가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약재를 여기 똑같이 반반으로 나눌 거예요. 똑같이 반반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이게 향이 있어요. 향을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향이 있고 요것도 향이 있어요. 네, 향이 좀 있죠. 이게 해서 그다음에 이게 정확히 뭐예요, 그럼? 여기 팔각효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 음식 할 때 음식에 향신료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 동글동글한 거 있죠. 요거는 산초라고 해서 우리 추어탕 먹을 때 넣는 가루 있잖아요. 그거예요. 산초가루라고 하는 거. 이 향을 맡으면
정신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머리가 맑아져서 방에 놔두면 좀 이렇게 약간 정신이 깨끗해져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향제 역할을 해서 먹으면 안 되고 방향제로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기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 끝하고 이쪽 끝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 한번 약을 가운데로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3분의 1, 이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되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옆에를 선 중심으로 옆에를 접을 거예요. 옆을 접고 이렇게 자기 손가락만큼 이렇게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그쵸? 자기 몸 바깥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있지? 네. 요걸 이렇게 해서 삼각형. 잘했네. 집에 가지고 가면은 어디다 둘 거예요? 아마 여기 방에 창가 쪽에 놔가지고 향이 이렇게 좀 퍼지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인체의 오장육부에 대한 내용을 그린 그림이에요. 네, 그거랑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간심, 비 이런 게 장기들하고 위치가 어떤지 비교해 가면서 학생들은 이제 체험하는데 장기를 이해하는데 좋은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맷돌이거든요. 그래서 맷돌을 약을 곱게 갈 때 사용하는 거고 이게 없으면 업처구니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게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맷돌 돌리는 거 힘들지 않아요? 많이 힘들어요, 무거워서. 이거 뭐 지금 뭐 어떤 걸 지금 체험해 보는 거예요? 약초를 맷돌에 가는 거예요. 네, 느낌이 달리는 느낌이 재밌어요.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옛날에 시골집에서 한 번 해본 것 같아요. 움직이네? 아니 모르다. 짱같은 그림 맞추기네. 그럼 설명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허준이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맞아, 양천이. 내가 책에서 봤어. 나도 봤어. 다음 문제. 그럼 허준의 호는 무엇일까요? 구암. 맞네. 허준이 내의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받은 벼슬은 무엇일까요?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책에서 봤어. 네. 허준 선생님이 다양한 의서를 집필하셨는데 보통 동의보감 같은 경우는 왕이 명을 내려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책을 집필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러면 거기에 해서 이제 책을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참병원방 같은 경우도 전염병이 돌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응급한 상황에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책을 지어라 해서 그 해에 바로 1년 안에 지어서 일반 백성들에게 배포했던 책이에요. 이런 식으로 왕의 명에 의해서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의관이나 어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잡과라고 해서 11과목의 시험을 보고 내의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허준 선생님은 잡과 시험 안 보고 지금으로 말하면 특채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유이춘의 미안일기에 보면 내가 이조판서 홍당한테 추천해 주었다는 얘기가 나와서 특채로 들어가게 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경편은 지금으로 말하면 내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형편은 외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배가 아프거나 뭐 이렇게 뭐 배가 아프거나 위가 안 좋다, 소화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내경편을 보시면 되고 내가 손이나 발, 그다음에 눈 이런 데가 좋지 않다. 그럴 때는 외형편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아과 어린이들 위한 거, 그다음에 산부인과 또 풍토병과 관련된 거는 자편편을 보면 되고, 그다음에 약에 대해서 궁금하다. 내가 이런 증상이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약과 관련된 거 타겟편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침과 뜸에 대해서는 친구편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복장은 내의원에서 활동하던 의관들의 복장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두 복장 중에 어느 분이 더 높은 직급일까요? 잠깐만 맞춰볼까요? 퀴즈? 오른쪽이요. 네, 맞습니다. 허 교수님은 이 복장을 입고 근무하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두 분 중에 누가 직급이 높냐면 바로 흉배를 한 이분이 이 복장이 어휘 복장이고, 허 교수님은 이 복장을 입고 근무하셨을 것으로 알려지는데, 보통 내의원에서는 이렇게 흉배가 없는 게 의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진을 하면 이제 어휘 복장을 입고 근무하게 돼서 드라마에서는 이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복부, 과부, 채무, 초보, 목부로 5개나 나뉘어져 있는데, 동의보감 속에는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5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대표적인 5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팝콘보리, 뭐 생강, 팥뿌리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음식으로 먹으면서 또 약효가 있는 것들이라서 학생들이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골고루 먹고 급식 잘 먹고 하면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때 향약이라 그래서, 향약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식물을 향약이라고 불렀어요. 중국 약초와 다르다는 뜻으로 향약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향약집성방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당시에 약을 산에 가서 약초를 캤어요. 근데 약초를 아무 때나 캐는 게 아니고 음력 2월과 음력 8월에 캐요. 그 이유는 그때 약의 효능이 가장 좋을 때예요. 근데 어떤 약재는 약의 뿌리를 쓰고, 어떤 약재는 이렇게 나무를 쓰고, 어떤 약재는 과일을 써요. 이렇게 각 부분별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달리 사용을 해서 약으로 썼고요. 근데 식물을 채취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사용하기도 하지만 식물에 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법제라고는 과정을 거치는데, 법제가 뭐냐면 삶거나 찌거나 뭐 우리 보통 뭐 인삼 같은 거 구중구포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삶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약이 독을 없애고 우리가 먹게끔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약으로 사용했어요. 옥상 옆에 약초원? 여기는 뭐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저희 박물관 옆에 이제 탑산에 있는 건데요. 여기 약초원인데, 여기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초 한 120여 종의 식물이 심어져 있어서 여기 와서 실제 식물이나 이렇게 자연학습장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살나무의 약초 효능이 나오거든요. 예. 이거가 화살나무 뒤에 생긴 그 화살촉 뒤에 모습하고 같다 그래서 화살나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진정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약초고요. 여기 옥상정원에는 좀 다양한 약초 식물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허리둘레가 두꺼워지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데, 여기 와서 재미있게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에서 허준 선생님이 동의보감을 저술하고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허가바위를 숙소에서 모형으로 알기 쉽게 전시해 놓은 겁니다.
여기는 왜 들어가신 거예요? 아, 허주세님이 선조 임금이 돌아가시고 나서 왕을 치료하던 본인이 모시던 분이 돌아가셨으면 왕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고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귀향을 가게 돼요. 귀향을 가는데 여기에서 이 동의보감, 여기 허가바위 근처에서 동의보감을 집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안바위라고도 하고 허가바위라도 하고, 그 양천허씨 시조인 그 허선문이 여기서 제사를 지냈던 바위라고도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냥 이게 공암이 비어있는 바위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허씨들이 또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허가바위, 허씨들의 바위에서 허가바위라고도 명의되어 있고, 서울시 기념물 제1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위에서 허준세님이 동의보감을 집필하고 돌아가셨다고 알려진 바위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그 허가바위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네, 옛날엔 여기 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네, 안전상 이유로 지금 막아놨습니다. 네, 허준생님이 선조 임금님이 승하하고 나서 유배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허가바위 앞에서 동의보감을 집필하셨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책을 읽다가 이거 참 좋은 건데 하다가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체험, 그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좀 신경 써서 아까 그 동의보감에 나오는 골고루 골고루 음식을 섭취해서 건강도 챙기고요. 또 학예사가 되려면 외국어도 조금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물관에는 한국인만 오는 건 아니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들도 3개국어는 지금 전시 걸로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도 하고 다양한 경험도 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게 열심히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학생 때에는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조금 덜 했다 싶으면 저도 뭐 노는 걸 좋아하고 뭐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걸 좀 등한시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공부를 그때 조금만 좀 더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학생 때에는 직업이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장래를 위해서도 좋고, 또 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도 아주 고마운 일이죠. 손자 손녀가 또는 아들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부모로서는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는 가장 아주 흐뭇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학생 때는 우선 공부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